많은 제가 한국에서 최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또 뭐 토플 점수 만점에다 뭐 SAT 점수 최고 1%, 상위 1%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만나셨죠? 그런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 영어는 잘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비리그를 간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네. 않은 아이들이 있다.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제일 큰 거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매 순간 AI가 체감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오늘은 20년차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에게 미래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미국 커네리커주에 거주하고 있는 안재현, 영어 이름은 샘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육 컨설턴트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감이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교육 컨설턴트를.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오죠. 예. 그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와. 대신에 이제 예. 목표가 아이비리그인 거죠. 보딩이나 네, 아이비리그.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저연령 때, 네. 저학년 때는 언제부터 찾아오시나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고 그게 유치원 막 초등 유치원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 정도로 내려왔어요? 네. 대학교 가려고 미리 준비하는 게. 근데 그게 한국만이 아니고요. 예. 뭐 미국, 뭐 어디 중국 다 포함해서. 그럼 그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리큘럼이 있다고보다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네, 중요한 것은 공부 위주가 아니고 활동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탐험을 잘 해가지고 예. 열정을 찾게 하고 관심 분야를 찾게 하고 그걸 계속 깊게 파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로드맵을 짜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찾고 그런 걸 탐험하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못 해주실 경우에는 네네. 그 나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예. 안 되거든요. 그 네. 타이밍은 언젠가요? 초등학교 그 시기 때 예. 그러니까 관심 분야 열정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럼 나이 들어서는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예. 결국엔 시키는 거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뭐 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숙제도 네네. 많죠. 많죠. 또 미국 이제 학교 들어가려면은 운동도 많이 해야 되죠. 예. 봉사도 해야 되죠. 그렇죠. 인턴도 해야 되죠. 네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거를 알기에는 다른 게 할 게 많으니까 그 맞아요. 시간을 오롯이 활동으로 보낼 수 없다. 네. 그럼 그 초등학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 친구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한국 학생들인 특히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부모님이 솔깃한 이 초등학교 때 네. 6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지 이런 이후가 네. 이 책에서도 언급한 AI에 대체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사회나 아니면은 뭐 옆에 다른 부모님들께서 네네. 요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된다. 요 나이 때는 뭐 파닉스를 해야 되고, 요 나이 때는 알파벳을 띄고, 요 나이 때는 구구단을 띄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 기준들이. 네, 있죠.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아이 페이스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관심 분야, 열정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부모가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 관심 분야를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경험하고 또 한국에서 약간 경험한 걸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막 비가 오거나 정말 안 좋으면은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죠. 네, 미국에서 제 아들들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 다 바깥에서 뒹굴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놀라운 현실인데 네, 우산을 안 써요. 네 우산 안 써요. 그게 너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든 산성비 맞을까 봐 우산 쓰고 있는데 우산을 안 쓰더라고요. 보스턴 가보셨어요? 보스턴 가봤죠. 보스턴 거기 MIT 앞에 강이 있잖아요. 찰스 리버이 네네. 있거든요. 그 앞에 빗눈이 오는데 조깅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냥 몸에부터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을 몸으로 체감하려고? 몸으로도 체감하고 운동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아쉬운 게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팀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게 동네에서 팀 스포츠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야구도 있고 미식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막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협력, 뭐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되게 많이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개인전이에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내 시험 점수, 나의 성적, 그렇죠. 나의 입시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예.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협동이 거꾸로 아니죠. 네, 예. 제가 컨설턴트 역할을 하면서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경쟁자가 생길까 봐. 정말요? 네,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소개 안 해주시고 완전 스행님이네요, 스행님. 네. 스카이캐슬에 정말. 네, 그 소개를 안 해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네. 팀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예 능력이 좋던 안 좋던 예, 같이 할 수밖에 네, 없죠. 어떤 애는 수비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모든 선수가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느낀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조금 해요. 그리고 동네 축구는 좀 네, 많이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없어요. 네, 완전히 이게 이제 공부 쪽으로 넘어간다던가 아, 그렇네요. 네, 아니면은 뭐 진짜 운동 선수가 돼 태능을 가겠다. 뭐 한국 애들이 조금 되게 더 상대적으로 예. 좀 비실비실해요. 아, 일단은 조금 아프면은 네네. 아이가 열 좀 나면 어떡하세요? 병원 가죠. 수학과. 절대 미국에서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기다리는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병원 안 가요. 왜냐면은 네. 너무 비싸요 일단. 비싸서. 그 의료 시스템이 여기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또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아프면은 그냥 쭉 그냥 아파 보자. 면역력을 어떻게든. 키워요. 그래서 그냥 비가 와도 나가서 뛰어놀고 네. 눈이 와도 뒹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을 뭐 나가서 먹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되게 더 차이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 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차이가 나요. 근데 미국 아이비리그라든가 아니면 보딩스쿨을 본다면은 네. 그 아이들은 다 운동해요. 운동 안 하는 애 맞아요. 없어요. 이거를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대학교 들어가서 하거든요.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인턴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예, 예.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뭐 프로필로 그런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던 아니면은 뭔가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협력을 하거나 뭐 네네. 내고를 하거나 이럴 네네. 때 그 능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조직력에서 또 그 사회성, 뭐 협력, 소통, 뭐 누구를 설득한다는 거 이런 능력들이 네, 스포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수상하려는 목적도 스펙 쌓기에 체크박스 하나 하려고 네네네. 입시에 체크박스 예, 하려고. 예. 근데 미국 입시에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지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국의 입시 트렌드가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결과보다는 네. 이게 어떤 의미신지예요? 일단은 미국 입시를 하다 보면은 그 커먼 앱이라고 원서를 쓰는 게 있어요. 한 원서를 써서 많은 학교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스토리를 적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주제 중에 흔히 항상 있는 주제가 너가 어려운 것던 것, 그러니까 너가 챌린징했던 것들, 어려웠던 도전했던 것들,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너가 어떻게 변했고 그걸로 뭘 배웠고 어떻게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에세이를 쓰는 건가요? 네, 그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인 거죠. 에세이를 씀으로써 예. 나만의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네. 입학사정관들이 궁금하게끔. 네, 궁금하게끔 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평균 입학사정관이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는 한 학생 원서에 시간을 들이는 게 한 2, 3분밖에 안 돼요. 지원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지 궁금할까요? 그 유니크해야 되죠. 그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가 시켜서 하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이나 관심이 있었던 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실패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원래 성공 영화를 스토리가 아니라. 왜냐면 영화를 보신다 하시더라도 네네. 이게 그냥 메인 캐릭터가 예. 계속 일만 잘 풀리고 쭉 가면 그 누가 재밌어 그건 하겠어요. 마블이죠, 마블. 네, 그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업앤다운도 있고 스트러거도 있고 이거를 네네. 극복해가지고 결국 올라가서 클라이맥스로 가는 게 재밌잖아요. SAT나 다른 학업 성적이 많이 부족해도 그걸로 상세가 될까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다를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근데 아이비리그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 네, 아이비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아시안 아이들들이 특히 아시안 아이들들이 그런 것을 잘 유지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고스펙이 워낙 많아요. 이제는 SAT 고스펙이 너무 만점자들 저도 너무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SAT 네. 만점자들이 훨씬 더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까 미국이라던가 다른 아이들을 말씀드렸는데 다 운동도 하고 참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대학교 캠퍼스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앉아 있는 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룸메이트랑 네. 같이 막 협업도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짜가지고 네네. 내 클래스메이트랑 같이 해서 뭔가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액티비즘 뭔가 다양한 뭐랄까. 활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사업도 일찍 하고 왜냐하면 기부금 낼 친구를 뽑을 테니까요. 네. 네. 아. 기부금이 되게 중요해요. 기부금을 안 내면은 학교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얘는 성공할 애를 뽑는 거네요. 네. 우리 대학을 통해서.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크 저커버그나 그러네요. 빌 게이츠 같은 네네네. 케이스예요. 솔직히 그들이 하버드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버드가 그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들은 어차피 성공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거고 우리 학교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 뜻은 학습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동문가, 인맥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진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하버드 네트워크 아이비리그 가는 이유가 딱 그 네트워크거든요. 솔직히 하버드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던 시립대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던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교수들 같은 경우 최고 교수들이 있죠 하버드에. 근데 학부생으로서 교수는 대화를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앉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들과 이미 소통을 다 하고 있었던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전을 했던 아이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는 것을 다 배워서 적었고 노트 적고 공부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걸 잘 작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옆에 애들과 뭔가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많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뭐 학원에서 예전에 봤던 그런 친구들은 아직도 그 스펙, SAT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SAT 쪽을 그러니까 학원계를 떠났어요. 거의 1000명 넘게 그 제자들을 배출하시고 아이비리그를 간 친구들 중에서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말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 1000명 중에서 좀 가려주시면. 제일 큰 것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한 아이가 있고 시켜서 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아이들은 이게 솔직히 입시 결과가 정말 좋지 않았어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리그가 아니고 솔직히 NYU 같은 너무 좋잖아요. 예, 좋죠. 네. 그거 비싸죠. 비싸죠. 비싼 거는 뭐 너무 비싸죠. 미국 기숙학교 갔던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똑같은 학년에 여자 학생들이었었어요. 한 명은 명문 기숙 보딩스쿨을 갔고 한 명은 좀 이렇게 그냥 중부에 있는 이름 없는 학교를 갔었어요. 둘 다 같은 해 NYU를 가게 됐어요. 한 명은 이게 나름 이렇게 안전빵이라는 마인드로 그게 갔고, 그러니까 그 명문 보딩스쿨 나온 애는 한 명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수시로 해서 지원해서 갔어요. 둘 다 NYU를 붙었어요. 이 한 명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명문 보딩스쿨 나온 아이는 항상 4년 동안 내가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런 마인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중간에 막 편입도 몇 번 하려고 했고. 나는 더 높은 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명문 보딩스쿨 출신인데 내가 여기 이런 애들과 있어야 돼? 이런 마인드로 다닌 거죠. 또 그 반면에 이제 정말 가고 싶었던 애는 너무 좋아서 뉴욕에서 뉴욕 가보셨겠지만 여행도 하고 인턴십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 한 명은 인턴십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남게 됐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결혼까지도 해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뉴욕에서 쭉 이렇게 지금 있어요. 한 명은 결국엔 한국에 돌아와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과외 쪽으로 빠졌고.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입시를 보는 관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년 전에는 그렇게도 근데 어느 정도 먹혔어요. 스펙이 있으면.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대학교 나오신 분들 이제 많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기준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최고 뭐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정말 스펙 쌓기 말 그대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던 시대였었고 제가 처음에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합격률을 보더라도 두 자리 숫자였어요. 지금은 3%대인데 그 시대에 바뀐 이 트렌드는 중간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일을 저지를 아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스펙을 예전보다는 스펙 위주보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MIT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요소들이 중요한지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네, 합격생들의. 그 중에 하나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퍼스널리티예요. 하버드가 소송이 걸렸어요. 미국계 아시안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종차별한다고. 왜 우리 떨어뜨려?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 최고 스펙인데. 그래서 하버드의 입시 그 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점수가 퍼스널리티 스코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인성, 뭐 성격,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라이커빌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가 이 학생을 얼마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숫자로 매기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대학에서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그 구분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천서가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저도 선생님 입장으로서 추천서를 많이 써줘요. 이번에 제 제자 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붙은 한국애가 있어요. 네, 추천서를 제가 써줬었습니다. 추천서가 되게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학생은 성실하고 모범생이고 수업 때 손 많이 들고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아이가 있고, 저는 이제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그거를 토론을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는 카리스마가 나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키는 거를 준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건 한국 애들이 최고로 잘하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호 하고 막 대화를 그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경험상 많은 제가 한국에서 최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 뭐 토플 점수 만점에다 뭐 SST 점수 거의 최고 1%, 상위 1%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만나셨죠. 네. 그런 애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영어는 잘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영어 발음 잘 못 알아들어요. 그 학생들이 얘기하면. 그런데 막 해요.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 달라진 요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그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 같은 경우는 이거 좋은 대학교 간다는 거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MIT나 하버드나 그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그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무크가 있죠. 네, 무크가 있고 또 서티피케이트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잖아요. MIT에서 인공지능 서티피케이트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누구나 정말 잘 가르쳐주시는 그리고 최고 교수님한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보다 내가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미래를 봤을 때 그게 기계와 인간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도 잘 이해하고 기본 기술도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공감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교육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잘하는 거, 사회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틀에 맞춰서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빅데이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거를 빅데이터 시켜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거죠.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학습시키는 거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뭐 이미지 생성부터 뭐 작사, 작곡 다 하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예술적인 것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한다는 거, 학습을 잘한다는 거 이미 AI가 훨씬 기술이 앞서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맞아요 맞는다는 말을 하세요. 근데 현실은 점점점이라고 나오세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은 저는 현실은 정말 지금 인공지대가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바뀌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들 없어지는 거 현실이죠. 그다음에 한국 시장도 점점 줄어드는 지금 현재 시장이잖아요. 내수 시장 같은 걸 봤을 때 인구수가 일단 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겪지 않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해봤으면 내 경험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되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 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 제일 필요한 게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용기가 좀 부족하세요. 내가 안 걸었던 길을 가야 되니까. 용기를 좀 가지려면 어떻게 치열업하면 좋을까요? 자주 쓰는 말인데 싸이월드 없어졌죠. 거의 이제는 딱 20년 전입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싸이월드 얘기하면 뭐라 부를까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삐삐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딱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를 보면은 어떨까요? 지금 쓰는 거 그때는 모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혹시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유튜브 방송이 있는지 뭐 핸드폰도 분명히 없어질 수가 있을 테고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더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순간에 챗GPT를 한번 같이 써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오늘 안재훈 작가님의 조언이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유용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